제가 한국에 와서 벌써 17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남북관계 수많은 사건들을 지켜봤지만은 지금도 다시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웠던 순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한반도의 오늘날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정일이가 소생하지 않고 죽었더라면 물론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았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지금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시계의 초점을 뒤로 돌려서 2008년 8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생트 안느 병원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병원의 역사는 1867년 나폴레옹 3세 때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신경외과 전문 병원입니다. 8월 중순 북한 외교관 몇 명이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프랑수와 자비에 루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루 박사는 1993년도에 김정일이가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외교관들이 찾아와가지고 CT 이런 걸 보여주면서 조언을 얻어가지고 김정일을 치료했던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외교관들은 루 박사를 평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루 박사가 도착한 곳은 평양 적십자병원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들만 치료한다는 그런 병원인데 루 박사는 평양에 갈 때까지 자기가 치료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왜 갔는지 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적십자병원에 들어가자 북한 관리들은 여러 장의 CT 사진을 앞에다 탁 내놨습니다. 루 박사가 그 CT 촬영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딱 한 명이 위독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루 박사가 나는 이 환자를 직접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의료진이 자기들끼리 한 몇 시간이나 상의를 한 끝에 루 박사를 그 병원의 집중 치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였고 생명도 매우 위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 박사가 10일 남짓 북한에 머무르면서 김정일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평양을 떠날 때 김정일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루 박사는 9월과 10월에도 잇따라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일을 치료했습니다. 루 박사가 그때 있을 때 김정일의 병상에 계속 나타났던 사람이 김정은이었다고 합니다. 극진하게 아버지를 돌봤다고 하죠. 8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은 무척 수척해진 상태였고 손과 발이 거동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정보기관이 김정일이가 치솔질할 정도까지 회복됐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니 김정일이 치솔질까지 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정도의 정보원이라면 아주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귀중한 핵심 정보원을 잃게 됐다라고 우리가 막 떠들었는데 당시 미국은 평양에서 파리로 전송되는 통신선을 가로채가지고 김정은의 뇌 상태를 볼 수 있는 CT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CT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은 김정일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무조건 죽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편 배경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가 곧 죽게 되니까 우리는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북한하고 별로 타협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튀어났던 것이 2011년 6월이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평통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한밤중에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오해를 살까봐 얘기는 더 하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2008년 8월에 김정일이가 뇌졸중이 와서 그때 죽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에는 북한에서 후계 구도를 놓고 약 두 가지 논리가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혁명 가계 승계론, 그리고 또 하나는 혁명 전통 승계론. 두 번째는 장성택이가 김씨 가문이 아닌 사람도 혁명의 정통성만 있으면 승계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어쩌면 또 장성택이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또 장성택이 이렇게 하다가 군부의 반발을 사가지고 군부가 다시 장성택을 뒤엎고 군부 독재 정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그때 힘이 제일 약해서 집권할 가능성이 적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김정일을 다시 살려놨고, 김정일은 야, 내가 곧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남북관계에 좀 적극적이었는데,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회복한 이후부터는 당연히 MB도 북한에 퍼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그때부터 남북관계는 서서히 닫혀서 결국 단절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역시 연평도 포사격 도발 같은 것을 자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 관계에 몰아넣고 결국 내부에서 자기 권력 강화를 하고 정적을 숙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김정일이가 사망했더라면 북한의 정세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요체이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넘기고 김정일은 무사히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승계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편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